알코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치솟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알코올 연료 사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던 비둘기. 하지만 이젠 도심 속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태세를 취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휘발유 좀 비싼 게 아닙니다. 원유값은 또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은 이제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대체 에너지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휘발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정부와 정유업계는 이를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박사와 연구원들이 한국 업체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 연료 성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 차량은 노후된 차량이 많은 중국의 상황에 맞춰 출고된 지 6년 이상 된 승용차입니다. 실험차의 엔진은 일반적인 휘발유 엔진. 단 연료엔 에탄올, 즉 술의 원료인 알코올 10%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휘발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과 알코올, 즉 에탄올을 섞은 연료를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가 왜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 업체는 원래 산업자원부 공인검사기관인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지난해부터 품질 검사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제품을 시판하려면 품질 검사를 거쳐 성능 평가까지 통과한 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느닷없이 성능 평가를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성능 평가 의뢰 실효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냥 만드는 시료 자체는 어차피 이게 석유 대체 연료로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 괜히 시간과 어떤 돈 낭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 드리라고 했어요. 실험이 중단된 것은 산업자원부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연구를 위한 성능 평가는 가능하지만 바이오 에탄올은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 등록, 시판을 전제로 한 성능 평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상분리가 발생해서 연료로 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바이오 에탄올의 실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나라 유통 환경 속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산업자원부가 밝힌 바이오 에탄올의 기술적 문제는 우선 알코올에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 때문에 엔진 부식 등 차량 고장이 생길 수 있고 막대한 돈을 들여 주유소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정유사들의 대변인격인 대한석유협회도 같은 이유를 대며 바이오 에탄올에 부정적입니다.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 상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유통상의 문제가 있고 또 자동차 연료로서도 어떤 아무래도 식물성 기름이다 보니까 고무 재질을 좀 열화시키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바이오 에탄올을 시판하고 있는 중국은 과연 사정이 어떨까? 산업자원부와 대한석유협회의 걱정처럼 바이오 에탄올 때문에 엔진 고장이 빈발하고 주유소 시설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을까? 중국 정부는 3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이곳 하북성을 비롯한 9개 성 주요 도시에서 휘발유에 알코올 10%를 섞은 기름을 시범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보이는 저 주유소를 비롯해서 이곳 하북성 저주시의 모든 주유소들은 바이오에탄올 휘발유만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모든 휘발유 차량들은 바이오 연료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운전자들은 일반 휘발유와 별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造车的运行当中啊，都讲的还可以，没有什么关系。反正就是消耗量。 휘발유를 넣던, 에탄올이 10% 섞인 것을 넣던, 엔진에도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感觉上应该没跟汽油没什么变化。 중국에서 판매된 현대 자동차에도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1년 반 정도가 지금 경과의 시점에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에는 문제점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대형 정유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유소의 주유구나 저장고 등 시설도 바꿔야 했을까? 以前用的那种加油机之类的设备有没有更换？我们都是那个就还是以前的那个加油机。知不知道其他加油站？据我所知都没有换。 국내 업체가 개발한 바이오 에탄올의 성능 실험을 지휘한 과학자는 중국 정부 지정 500대 과학자의 한 사람인 샤오팽 바오 박사. 국내 업체가 의뢰한 바이오 에탄올 시료가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普拉一波提供的这个产品，从我们目前的检测结果，包括这个排放性能、经济性能和动力性能，包括它的噪声，从试验结果是非常好的。 한국산 바이오 에탄올 시료를 써봤더니 중국 일반 휘발유에 비해 연비는 5% 이상 올라가고 일산화탄소 배출량도 20% 이상 감소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중국 실험팀은 제시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의 선진국인 중국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국내산 바이오 에탄올. 개발업체들은 성능 시험조차 거부당한 한국의 현실에 울분을 터뜨립니다. 우리 제품을 우수한지 안 한지 그것은 자기들이 검증도 안 해보고 미연에 막는다는 것, 처음부터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투자해서 한 푼의 이문도 건지지 못하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대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정부가 이 산자부의 이 석유사업법 이 자체가 한 회사를 망가뜨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산업자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다음 달부터 2년간 정부 주도로 바이오 에탄올 검증 작업을 실시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선 국내에 도입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업체들은 그렇게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안에 대해 왜 관련법은 물론 시행령과 고시까지 만들었냐고 반문합니다. 이게 모든 법만 믿고 사업을 했다가 지금 오늘날 이 많은 엄청난 폐단을 겪게 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겁니다. 법령도 다 돼 있고 우리는 다 개발을 완료했고 발명 특허까지 다 받았는데 2년 동안 유보한다는 것은 우리는 2년 동안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또 정부와 정유사엔 다른 속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세금. 에탄올이 자동차 연료의 10%를 점유하게 되면 정부가 휘발유에서 거두는 세금도 그만큼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휘발유에서 연간 세금으로 걷는 돈이 한 10조인데 교통세로 지금 거기서 10%를 정부가 그러면 1조로 손해봐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급 확대 이꼬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연결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다음은 정유업계의 수입. 현재 국내 정유업계는 하루 평균 270만 배럴의 기름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하루 소비량은 생산량의 60만 배럴이 못 미치는 210만 배럴 정도. 자신들이 만든 기름도 다 팔지 못하는 시장에
에탄올이 끼어드는 게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석유나 휘발유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시장이었는데 다른 포션이 1%가 됐든 2%가 됐든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영역을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 에탄올이 국내에서는 저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리파이너리의 생산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들 이익이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조건 막으라는 거죠, 지금. 산업자원부가 하겠다는 검증 작업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부가 구성한 평가단에 참여한 기관은 모두 7개. 이 중 석유품질관리원과 에탄올 제조회사 한 곳을 빼면 나머지 5개 기관은 모두 대형 정유사입니다. 비용도 정부가 25억, 정유회사들이 25억씩 내기로 돼 있습니다. 평가단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검증 작업의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에 대해서 실증평가를 해야지 정유사에서 실증평가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정유사가 자기들 돈 장수해서 하는데 정유사 입장이 100% 반영되는 게임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대한석유협회 측은 일본이 유통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해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알코올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 보호 차원에서 또한 자국의 자원 활용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부분들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입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공급 안정성 부분들을 고려 안 하고서 진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세계적인 그 곡물 회사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봐야죠. BMW, 벤츠, 도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은 물론 현대와 기아 등 국내 업체들도 바이오 에탄올 10%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지난 2003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유사 관계자들도 휘발유에 에탄올을 10% 정도 섞는 게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 엔진 문제는 뭐 저희들도 그건 자동차 쪽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거고 이텐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바이오 에탄올은 미국, 유럽, 남미, 중국 등의 일부 지역에선 이미 차세대 연료로 시판돼 각광받고 있습니다. 석유 대신 에탄올이 들어가면 연료 가격도 싸지고 환경오염도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에탄올을 개발해낸 국내 업체들은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국외, 특히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所以政府非常鼓励民营企业进入能源行业，所以我们就非常愿意跟李先生合作，共同把这个事业做大。 한 중소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 에탄올 원료가 되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땅을 30년간 빌리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를 다 합친 넓이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런 몸부림들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중소업체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바이오 에탄올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판을 위한 공식적 성능 평가라도 받게 해달라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묵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